자, 일단 디펜더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일단 저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알고 있던 디펜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디펜더 같은 경우는 지금 66년? 지금 이게 2세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전에는 프레임 바디였는데 이번에 모노코크로 바뀌면서 나름 이제 차대가 바뀐 풀체인지는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2세대로. 66년 만에 차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남들 다 잊어먹고 있을 때 풀체인지를 해버리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생긴 거는 약간 갸우뚱하는 느낌. 우리가 알고 있던 디펜더는 랭글러 아니면 G바겐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조금 갸우뚱 이거는 뭘까? 막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랜드로버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오프로더로서의 능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007 한번 틀어봐봐.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007 영상을 보고 이 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게 007 영상. 자 지금 보시면은 막 날라다니잖아요 지금. 저게 모노코크로 저렇게 하면 차대가 휘는데 벌써 혔어. 근데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오토바이보다 느리네요 지금? 이거 왜 찍은 거지? 이거 오토바이 광고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저만큼 와일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눈으로 봐도 와일드해 보여요. 저는 저런 진탄길 아니면은 저런 러프한 길을 오프로드 해봤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날라다니면요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기분. 그리고 저런 머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그립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딱 뒤집어지면서 멋있게 끝나는데 저기 찌그러져 있잖아요. 근데도 가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부 또 희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오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하부에다가 보강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우하고 이제 이런 쪽들 이제 깨져갖고 오일 안 새게. 그러니까 깨져갖고 오일 새버리면 이제 바로 차가 퍼져버리니까. 근데 하부 커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하부 이 정도다. 왜 갑자기 뒹구냐고. 산에서 떨어지는데도 안 뒹구는데 이 평지에서 갑자기 왜 뒹굴어? 말이 안 됐잖아. 지가 무슨 놀이야 사슴이야. 제가 봤을 때는 하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커버가 잘 돼 있는데 저게 아주 강성 커버는 아니다. 돌 같은 데 박아갖고 버티는 그런 커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나와서 한번 보면 알 것 같아요. 저 진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디펜더 모델 자체가요. 이 랜드로버는 바로 디펜더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랜드로버 모델이 하나 하다 보니까 그냥 90, 110 막 이런 식으로만 부르다 보니까 디펜더라고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그 후에 모델이 세분화되면서 이제 뭐 디펜더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잘못 붙인 것 같아. 뭔가 너무 방어적이잖아. 수세적이야.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전 디펜더 모델인데 이거는 한 2000년대 모델 같은데 여기 실제로 지금 뭐 2010년식 뭐 지금 최근까지 나올 때까지도 이 모양을 똑같이 유지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모양을 딱 보면요 약간 헷갈렸어요. 지프하고 너무 좀 비슷하게 느껴져. 둘 다 동그래갖고 라이트도. 저는 오히려 그 G바겐이랑 느낌이 비슷했었어요. G바겐이 어차피 스타트는 같거든요. 그것도 역사 얘기하면 오늘 1시간이 모자랄 텐데 G바겐이 랭글러 지프에서 포기한 그쪽 그 오더를 받아서 뭐 정확한 스토리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G바겐 탄생 비하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렇게 딱 오더가 밀리면서 사우디 아라비인가 그쪽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돼갖고 빠그러져갖고 그거를 민수형으로 팔아버린 게 G바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민수형으로 나올 게 아니고 거의 군용에 가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비싸잖아. 원래 군용은 비싸니까. 갑자기 쌍용이 생각나는 이유는 저는 이 쌍용이 참 안타까운 게 왜 또 쌍용 얘기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쌍용이 코란도라고 나왔던 게 그게 일종의 라이센스였거든요. 지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윌킨스인가 그래갖고 지프 자체가 윌킨스에서 왔던 건데 그 윌킨스 라이센싱을 해서 쌍용이 만들었었어요. 그다음에 빠그러지면서 코란도 코리안 두잇 해갖고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오글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만들었고 잘 됐거든. 근데 갑자기 지프 이미지가 싹 사라지면서 오프로드 이미지가 다 사라지면서 뭔가 도시명으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도시명으로는 우리 국내 내에서도 현대나 이쪽을 정면 승부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확실히 쌍용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SUV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SUV는 기아였죠. 기아가 스포티지인가? 그 클래스 자체가 전 세계 최초로 한 거였고 미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기아가 SUV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뭐 정치적인 거긴 하지만 너는 승용차, 너는 SUV, 너는 뭐 이렇게 이제 나눠버렸죠. 이제 어떤 정부에서 맥이 딱 끊긴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이후로 이제 다시 활발해지긴 했는데 조금 시대에 뒤처졌죠.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은 약간 하급에 뒤처지는 것처럼 뭔가 갑자기 세상에서 단절된 느낌이 나잖아.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인포테인먼트 그 컨트롤하는 UI라 그래야 되나 뭐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요 근래 타본 차 중에서는 제일 발달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그래픽도 화려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하고 클리어 룸미러 같은 경우는 딴 뭐 캐딜락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거 혹시 자료화면 낼 수 있니? 네. 요게 지금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건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얼핏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체를 보여줘요 저렇게 하부를. 네, 이렇게 가다가 땅이 어떻게 됐지? 저거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굳이 보네요. 기능을 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누르면은 저런 식으로 나와요. 저거 의외로 오프로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거 내려서 다 확인하거든요. 여기 빠지나 안 빠지나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프로드 차에는 서라운드 뷰를 넣으라고 강추를 하는데 난 저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쌍용 부도나는 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부도까지는 안 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하나 살려야지 지금. G바겐도 상당히 발전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브랜드죠. 네. 브랜드란 표현은 그렇고 차종이죠. 근데 지프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랜드로버는 좀 변했어. 확실히 변했어. 랜드로버는 그러면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다 저 모양이 되는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는 랜드로버 하면은 생각나는 모양은 저 모양이 되는 거지. 이전에 그 어떤 각지고 어떤 그런 군용 같은 느낌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디펜더가 사실상 이제 그 클래스에서 맡았던 랭글러하고 붙는 어떤 그런 클래스였는데 저 모양으로 봐서는 그냥 패밀리형 같아요. 도심형. 확실히 이게 체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프레임도 변화가 됐는데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상에서도 이렇게 찌그러지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우리는 거기가 찌그러져도 라이트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감싸줬다. 이런 거기를 뒹굴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이게 원래 바디온 프레임에서 이제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면서 이 뒤틀림 광선 같은 경우에 기존에 비해 가지고 2배 정도 강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프레임 자체는 바뀌었지만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는 근데 기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일단은 이 차는 48년대에 출처 나온 차야. 기존이 1인데 2배면 2잖아. 지금 남들은 10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다른 차들은 유니바디 쓰고 이런 초고장약 쓰고 그러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지. 기존이 10인지 20인지를 정하고 2배를 정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다른 차종하고 뭐 지프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차종하고 딱 붙어갖고 다른 차 대비 이러면 되잖아. 등판각 같은 거 진입각 타출각은 바로 나오더만. 아 그쵸. 등판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저 솔직히 관심 없어. 왜요? 저거 갖고 나도 저렇게 못하겠다. 야. 저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랭글러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나온다면 랭글러 수요를 흡수를 하려고 나온다면 6,000에서 7,000하고 8,000까지 가게 되면은 솔직히 8,000이면 저걸 왜 사? 딴 거 사지. 디스커버리 뭐 조금 할인 받고 가면 벨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글로 가지 굳이 저거를 디펜더를?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 수요층은 랭글러를 타겟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저런 이제 어떤 패밀리형 그런 컨셉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싸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요? 이게 사실 뭐 6인승, 뭐 7인승까지도 이렇게 가능은 해가지고 패밀리 세단으로는 괜찮은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층이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가격대가 출시가 되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어 서스펜스인가요? 예, 에어 서스펜스예요. 에어 서스펜션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프로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약간 갸우뚱한 거죠. 왜냐면 오프 한번 갔다 오면 에어 한 번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는 그 튜닝 값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한번 험한 데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여기저기 깨져버리면은 그 수선비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더용 차들은 카울 쪽에는 싼 자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싸구려를 썼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랭글러 같은 경우가 아주 싸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수입차 중에서는 한 6,000대에서 웬만한큼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그런 거를 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말이 많더라고 랭글러도. 물 안 샌다 그러는데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대요. 뭐 있으니까 있다고 하시겠지? 그리고 요거는 조금 보기 드문 사진이네요. 랜드로버는 주로 사막, 뻘, 물 막 이런 데만 댕기고 랭글러는 거의 뭐 바위를 찾아댕기죠? 디펜더가 지금 계곡으로 올라가네요. 요거는 거의 컨셉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게차로 띄어서 갔다 온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력을 갔을 수도 있고 저기 저 휠하우스 휠베이스 밑에 쪽 보니까 네. 조금 더 넘어가면 배가 닿겠는데 어쨌든 멋있는 사진입니다. 디펜더,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나 뻘 이런 데를 가고 랭글러나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가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랜드로버 하면은 사막의 롤스로이스 레인지로버.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약간 튜닝을 한 옛날 디펜더인데 사막에 롤스로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롤스로이스 타던데 거기서 사막에서 굳이 사막에 롤스로이스를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요것도 옛날 디펜더 모양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사라졌죠 지금. 그쵸. 이런 느낌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디펜더 같은 경우 요 모양도 있었고 110 모델일까요? 포도면은 110 아니면 130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10 같고 90은 투도어예요 참. 랭글러로 치면 이제 랭글러 숏바디 있잖아요. 포도가 이제 랭글러 이제 롱바디 그게 110. 그다음에 130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저는 130은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롱바디인 것 같아요. 영국 랜드로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도 130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도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90 모델, 그쵸? 예전 90 그리고 요게 110. 110. 요건 딱 110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요. 아 뭔가 있어 보인다 좀.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브랜드를 잘 잡은 것 같아. 그냥 누가 봐도 저 랜드로버 조금 비싼 차 같아 보여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사진상에 보시면은 지금 휠하우스 부분에 공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에어서스 옵션을 넣게 되면은 한 18cm 정도 0 기준으로 마이너스 4cm 위에 14cm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폭도 넓더라고요. 네, 이거 적당한 사진이 있네요. 이거 디펜더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진. 이게 헨리에성이지? 네, 맞습니다. 75년인가 주기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길더라 헨리에성이. 자 오늘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한준님께서 출력은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디젤 4기통 2000cc가 기본이고요. 그 400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솔린 6기통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 몇 마력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0 몇 토크였고 4기통, 6기통 디젤로만 넣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참고로 이제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가솔린만 나오더라고요. 요즘 모델은. 디젤 같은 경우는 초반 토크가 세니까 이제 저속 로우 기어에서 굉장히 좀 와그작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가솔린은 약간 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프 랭글러 저희가 타본 바로는 그렇게 큰 뭐 그건 없었어요. 어차피 예전엔 다 가솔린이었으니까.